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잠깐 VCR 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당사 방문 현장 보여드렸는데, 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히 야권 대선 판도, 이 판세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안까지 묶어서 지금부터 우리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과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판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2주마다 뵈니까 너무 좋네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갈 길이 좀 머니까 먼저 이번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조사한 그 결과 개요부터 시작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조사 개요부터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36명을 대상으로 해서 7월 12일, 13일 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이었죠. 이틀 동안 유무선 혼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사실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보입니다. 네. 그 중에 처음으로 참 눈에 띄는 게 그동안 1위를 계속 달려오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선호도 하락세. 네.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뭐 나름 어떻게 봐야 요즘 될까요? 컨셉을 밀고 있는데 항상 그 주의 조사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뭐 컨셉 네. 혹은 네이밍을 어. 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야, 요즘 방송 준비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뭡니까? 이번 주는? 가성비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컨셉 혹은 네이밍은 네. 시간. 시간. 예. 뭐 제가 고민을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뭐 서울 바람. 타타타 아닌 수준이니까 낫다. 뭐 이렇게 이런 나름 사전 모니터링도 했었는데요. 네. 뭐 시간. 오늘 한번 떼어주시죠. 자, 시간. 검증의 시간이 왔다. 오. 그리고 시간. 반격의 시간이 될까? 시간. 선택의 시간은 째깍째깍. 오. 뭐 거의 뭐 시를 한 편 지어 오셨는데. 예, 나름 뭐 고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준비보다 이렇게 제목 뽑는데 더 많은 시간을 뺐습니다. 네, 이제 방송 욕심이 점점 예, 생기신 맞습니다. 배철호 의원님. 예. 네. 자, 그럼 어떻게 볼까요? 시간. 첫 번째 시간은 검증의 시간이죠. 검증의 시간. 이를테면 이제 이재명 지사도 지난 그 월요일 일요일 날 컷 결과가 있었지만 네. 검증의 칼날 항상 선두권 후보에게 공격이 모아지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그렇죠. 거죠. 당연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럼 도토리들 잡아서 자기 올라갈 일 없잖아요. 1%, 2% 후보 잡는 것보다는 30%, 40% 후보를 잡아야지 자기 지지 그뭐 룸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싸움이니까. 또 1등 후보와 이렇게 대척점을 형성할 때 존재감이 또 이제 부각되기 때문에 1등 후보는 이제 뭐 모두 후보의 뭐 공적 혹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럴 때면 아까 윤석열 총장 더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윤석열 두 양 진영, 정당의 어떤 그 선두권 주자이기 때문에 네. 검증의 칼날 혹은 뭐 소재가 한정된 다른 후보들보다 더 몰릴 수밖에 없고 네. 뭐 그에 관련해서 그 말했던 내구성, 아하. 맷집 혹은 준비 정도, 네. 사실관계에 대한 또 규명 이런 또 공방을 보는 것이 또 이제 지지율 혹은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주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번 이제 조사 결과는 크게 이제 네 꼭지, 크게 보면 세 꼭지로 볼 수도 있고 네 꼭지로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까지 뭐 저희가 2018년부터 해왔던 그 대선 주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네네. 선호도 이제는 전체 선호도보다는 전체 선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로. 네. 이제는 각 진영 정당, 이제 민주당은 이제 6명을 압축이 되었죠. 이제 또 보수, 국힘, 네. 그리고 이제 양자 대결. 음. 보수 국힘은 각 진영 뭐 적합도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세 꼭지에서 네.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각 진영 후보 적합도, 그리고 가상 대결. 가상 대결까지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수치를 한번 저희가 보면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20%대로 네, 주저앉았습니다. 내려앉았어요.
32.3%에서 27.8%로 내려앉았는데 또 이제 여기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또 참고하셔야 될 게 네. 이 수치가 내렸네 올렸네는 그래서 그 정감은 이전 조사와의 어떤 비교해서 올랐네 내렸네. 아니 다른 조사는 다 올랐는데 여기는 왜 내려? 다른 조사 내렸는데 여기는 왜 올려? 뭐 그렇게 할 수도 그러니까 있죠.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 하나는 숫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정감이라는 것은 요 전차 조사와의 기준이니까 뭐 오름의 내림의 폭이 그렇게 두 가지를 감안하시고 숫자를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제 꽤 높은 거 아닌가요? 꽤 큰 거 아닌가요? 하락세가? 꽤 큽니다. 네. 이를테면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전체 선호도에서는 27.8%를 보였는데요. 네. 6월 4주 2주 전 조사에 비해서는 낙폭이 4.5% 포인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크게 나오는 게 뭐냐면 30%대 있다가 20%에 너무 내려왔다. 그건 커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낙폭 이 정도 낙폭은 네. 꽤 큰 수준의 낙폭이고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기 아하.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하락을 했다라고 진단을 해도 무리한 표현은 아니다. 하락했다. 네,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일단 저 몇 가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검증 국면인데요. 검증의 시간. 그렇죠. 검증의 시간 말씀하셨죠. 검증의 시간이 왔다는데 네. 이를테면 처가 아하. 그 또 이제 배우자 문제. 음.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어저께 또 뭐 도이치 그 주식 그 주가- 가-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압색도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간에 첫 번째로 왔을 때는 일단 뭐 장모 문제나 이렇게 배우자 문제 또 배우자 문제는 이제 뭐 학위 논문까지 이제 되면서 어제 또 국회 그 교육에 또 파행 사태까지 그렇죠. 또 그 정도로 겪었는데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됐어요. 그렇죠. 좀 문제는 이제 배우자 문제나 뭐 처가 문제, 그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저도 엑스파일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네. 엑스파일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모를 바지만 네. 어쨌든 뭐 학위 문제도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음. 특히 이제 학위 학력 학벌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인 민감도는 병역 문제와 함께 굉장히 휘발성 높은 이슈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그 문제 그렇고 뭐 처가 장모 문제도 이를테면 충분히 예고된 악재였고.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된 악재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perceived risk라고 네. 예고된 악재였는데 그러면 그 잘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거 대응도 아닌가요? 이를테면 나름 네. 모범 답안이라든지 네. 이러저런 사실관계로 따져야 될 것은 사실관계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될 문제고 그렇죠. 또 뭐 석연 차렸을 때는 뭐 쿨하게 뭐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 한번 꼬리 자르기 여러 가지 어떤 대응에 대해 여러 장면들이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이제 뭐 언론의 평가도 그렇고 이제 뭐 SNS 이용자들 또 일반 저작거리 사람 봤을 때 네. 아니 이게 뭐냐 이게 이게 해명인지 네. 사과인지 규명인지 좀 불분명하더라. 불분명하더라. 저 이제 공세 의혹이란 말이 의혹이죠. 네. 의혹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충분한 해명 내지는 뭐 사과도 저는 해법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뭐 잘못했다. 근데 물론 뭐 따지고 보면 그 결혼 이전의 문제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근데 이게 정치인이란 건 사실 뭐 저도 이제 정치 쪽 취재 많이 해봤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네. 말에 담긴 자세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윤 전 총장을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분이 정치인이 맞나? 아직까지 자신이 검사를 생각한 거 티를 못 아니냐? 붙였다. 예.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검증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네. 뭐 이제 저도 선거 정치를 오래 했지만은 모 후보 같은 경우는 몇 대조 할아버지가 그 동학혁명 때 뭐 담가놀이였더라. 뭐 그것까지 끄집어내는 게 아하. 이 정치판에 보면 굉장히 뭐 비정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뭐 끄집어낼 수 있는 소재들은 다 끄집어내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정치란 게 그렇죠. 그래서 정치 세계란 게 그래서 좀 예. 황당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만큼 엄중한 엄중하다. 또 예.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첫 번째 이제 그런 의혹 이 제기되었을 때 또 네. 충분히 이제 예고된 악재였는데 그 충분한 설명 혹은 그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이 많이 좀 부족했다. 설득이 부족했다. 그 점이 첫 번째 하락 요인으로 또 꼽혀지고요. 네. 두 번째 이제 6월 29일 이제 출마 선언한 이후로 1년의 했던 회동 정치를 보여. 계속 누굴 만나더라고요. 만났다. 네. 그래도 이제 뭐 민심 청취 하겠다는데 이제 부동산 뭐 저기도 첫 가고. 1차적으로 이제 원전을 꺼냈었죠. 그랬죠. 원전을 꺼내고 이제 정책 행보 첫 번째 어저께 행보로. 했었는데 문제는
컨셉이 뭐냐? 어. 그러니까 컨셉은 문재인 정부 공격 아닌가요? 누구를 만나고 그 후보 선거 캠페인 상황에서 후보의 동선은 최고의 메시지거든요. 즉 누구를 만난다, 어디를 간다라는 그 자체가 자기 할 말을 복선을 깔아주면서 네. 하는 건데 어허. 이러저런 분들 만났는데 네. 난 누구 만났어. 누구 근데 그 만남의 결과가 왜 저 사람 만나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아. 이런 데서 그 임팩트가 읽히지가 않더라. 어. 겨우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유심히 보지만은 네. 겨우 이제 최장집 교수 만나서 이제 뭐 그 정도 말고는 도대체 뭐 느낌표가 바뀌는 네. 그런 뭐 메시지 혹은 읽힘이 없더라. 그 최장집 교수 만난 것도 이제 12일 날 만난 것을 네. 어저께 이제 오픈했거든요. 네. 그건 또 뭐냐? 왜 그 이렇게 선택적 노출? 뭐 선택 왜 그러고 이제 마치 검찰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사 관리를 하죠. 이렇게 네. 톡톡 던져주고 이제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제 톡톡 던져주면 기자들이 와 몰려서 이제 그렇죠. 뭐 그렇게 예. 핸들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선택적으로 이제 던져주고 이제 주목이 되면은 메시지 파장이 큰. 근데 그건 검찰 수사에서는 이제 언론 관리란 표현을 했지만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정치 세계에서는 다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말을 다 해도 복선이 있을 거야. 전 의도가 다른 게 있을 거야라고 꼬아서 이제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 판에 네. 그러니까 뭐 던져준다고 다 받아서 가고 몰려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언론 관리는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는 이제 아까 의혹 검증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와 네. 또 하나 이를테면 뭐 듣겠습니다 민심 정치와 회동 정치에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뭐냐? 불명확하다. 해명도 불명확하고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도 불명확하고 이것도 자기의 행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컨셉이 뭐지? 메시지가 뭐지? 광폭 행보와 갈짓자 행보는 같은 면에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광폭 행보라는 것은 나름대로 던지고자 하는 컨셉과 목적 그리고 대상이 있으면서 설계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광폭 행보라고 하지만 갈짓자는 종잡을 수 없다. 도대체 거기서 뭐 행간에서 무슨 느낌표를 주려고 저러는 거지. 저 이제 그래서 이를테면 저는 윤 총장의 최근 한 2주여였던 그 회동 정치 혹은 뭐 정치를 하면서 던지고자 하는 거 들음으로써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듣는 건데 이제 거기서 뭐 나오는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더라.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리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데 탈원전 정책이나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뭐 좀 큰 틀에서 보자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반대하는 반정서가 이제 자기 지지를 만드는 필요 조건 되지만은 그 이제 더 큰 정치 혹은 당선까지 바라보기에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그 충분 조건도 같이 갖춰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저기 이제 뭐 반정서를에만 여전히 기대는 이제는 좀 모두가 좀 달라지고 다른 내용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유권자들의 기대 혹은 뭐 그런 것도 듣고 싶다는데 여전히 그 뭐 별로 뭐 나오지 않더라, 보이지 않더라, 들리지 않더라.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이렇게 좀 조정 없는 하락, 이렇게 뭐좀 급락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근데 뭐 2주 뒤에 보면 그게 또 확실하게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하락폭이 좀 깊었다. 그렇게 좀 윤 총장 지지율을 이제 뭐 전체 뭐 선호도도 그렇지만 가상 대결에서는 더 여실히 이제 가상 대결에서는 더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건 뒤에서 이제 뒤에 한번 좀 보도록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 반등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지율이라는 건 항상 그 뭐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와 함께 참 그 예측하기 어려운 게 지지율이 어떻게 갈지. 오늘 또 어떤 일이 터지고 상대가 어떻게 뭔데 문제는 이제 추세와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어쨌든 윤석열 총장도 어떤 모드 전환을 좀 심각하게 뭐 고민하지 모두 전환. 그 모드 전환이라면 이제 이를테면 그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비전과 미래, 그 어떤 정책이고 뭐 공약이라면 공약할 수 그렇죠. 그걸 좀 보고 싶어하는 건데. 뭐냐면 내용이 뭐냐. 당신의 어떤 뭐
현재 경제 문제 해법은 뭐냐, 부동산은 뭐냐, 남북관계 외교 음. 이런 선언적으로 잘못됐다만 있었지. 그러면 네.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은 네. 계속 지금 같은 뭐 회동 정치, 뭐 민심도 지금 이 덥고 코로나에 만나서 뭐 무슨 이야기를 얼만큼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계속 어제 봤던 화면이 오늘 또 나오고 어제 만났던 장면이 사람만 바뀌었지 오늘 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네. 지지율의 어떤 그 아하. 모멘텀으로는 좀 제약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제약이 있다. 자, 그러면 반등할 수 있지 않을지는 뭐 2주 뒤에 보면 알겠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해 보고요. 예.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같이 하고 가죠. 네. 지금 보면은 저희 조사를 보면 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게 3.6%에서 4.2%로 올라섰고 순위로만 보면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최재형이에요. 네. 5번째 순위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번 방송 때 네. 제가 최재형 원장 포텐이 있다. 네, 맞아요. 그런 최고의 크루가 말씀하셨어요. 있다. 이게 만약 하게 될 최고의 크루다. 아. 어쨌든 뭐 이 국민의 보수 국민의힘 진영에서의 어떤 경선판에 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도 들었지만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그렇습니다. 막 직진을 한 거죠.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 생각보다. 네. 네. 뭐 언론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은 반면 교사 아니냐. 우물쭈물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기 존재감과 그 안에서 바로 하겠다. 거기서 내가 이제 존재감을 발휘해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모아 나가야지. 그렇죠. 윤 전 총장처럼 밖에 있다가는 네. 지지율이 또 하락세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최 원장이 이제 이게 이 경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저도 약간 좀 인간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얼마 전에 또 푸틴 상을 하셨죠. 그랬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본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좀 이게 마치 이제 매 사안을 그 뭐 득실 혹은 그렇게 뭐 보기에는 보는 그렇지만. 것 참 잔인하지만 네. 어쨌든 뭐 푸틴 정치 이제 참여 시사죠 정확하게는 선언 아니고 시사를 한 그 다음 날 이제 푸틴 상이 있었고 네. 집중적으로 이제 뭐 최재형이나 푸틴은 어떤 분이고 또 뭐 이른바 조문 정치 속에서 뭐 어쨌든 인지도가 초반에 확 올라왔던 그런 그렇네요. 효과도 뭐 없잖아 네. 있겠지만 여튼 지난번 조사도 그렇지만 이번 조사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네. 전체 적합도 선호도보다 국민의힘 적합도 선호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텐이 있다라는 거냐면 이제 네.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좀 모아진다라면 아직까지 그분이 이제 저변 혹은 뭐 일반적인 잘 순위까지는 모르죠. 모르지만은 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이번 조사 보니까 뭐 8.2% 나왔던데 네. 그 선호도를 보면은 만약 그분이 어느 순간 그 두 자리를 찍는다라면 그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께 뭐 중위권에 바로 형성되면서 간다라면 네. 어쨌든 뭐 시선이 정치인들에게는 시선이 모아져야지 그렇죠. 말과 이제 대중의 메시지나 관심. 행동에 네. 이제 관심도 높아지고 아하. 그만큼 전달력도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최재형 원장의 어떤 행동은 네. 윤 전 총장과 대비되는 측면이 대비돼요. 있고 예. 어쨌든 뭐 정당과 진영을 떠나서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그 뭐 즐김이라 그러나요? 바깥에서 뭐 그거 없이 바로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라는 그런 태도는 저는 뭐 이전 그거와는 별개로는 뭐 네. 그 선거 캠페인적 측면을 봤을 때는 현명한 결정이었다. 현명한 결정이었다. 예.